첫 세션은 이병욱 선생님이 그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보면은 보통 양학기 PSG 결과보다도 저는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값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PSG 데이터를 임상적으로 보는 거는 양학기 쓸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타이트레이션은 양학기를 씀에 있어서 이 환자가 얼마만큼의 수능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이건 게다가 찬스가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한 압력 데이터를 산출해내고 그걸 정석대로 할 줄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워낙 또 잘하시는 선생님께서 또 강의가 있으시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머지 세션은, 두 번째로는 저희 지금 대학 수련학회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강연 투자인들을 듣고, 그리고 편독 내셨던 거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욱입니다. 오늘 세 번째네요. 오늘은 이제 CPAP과 바이팹, 타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팹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토팹과 A팹, 그리고 C팹, 바이팹 세 가지가 있게 되고, 이제 팹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멘탈 벤틸레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팹에서 I팹과 E팹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를 줘서 이제 구배가 생기면은 환기가 잘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스 익식 생지에 용이하고, 게다가 산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이퍼 벤틸레이션 치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틸레이션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양압기가 있는데,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거는 보통 C팹과 A팹 두 가지를 타이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C팹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C팹은 말 그대로 이제 C가 컨티뉴어스의 약자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기도의 양압이 전달된다는 얘기고, 이제 C팹 타이트레이션의 목적은 이제 obstructive respiratory 이벤트가 완전히 없어지고 스노울링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미니멈 프레셔를 찾는 게 이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이트레이션 가이드라인은 사실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각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전부 다르고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는데, 이제 2008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쿠시다라는 사람이 좀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이전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거기다 저거를 사용을 합니다. 약간 변형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이 내용이고, 이제 박상현 의원님께서 저희 카카오톡 배방에 올리셨던 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자료는 이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AASM 자료를 좀 넣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일단 C팹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덜트랑 페리아트릭이랑 좀 다르게 기준이 생기는데요. 사실 뭐 일반적인 환자들은 다 성인들을 보기 때문에 페리아트릭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처음에는 4cm H2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는 12살로 나옵니다. 성인과 소아를. 그래서 저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병원도 있고, 국내에도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까지를 페디아트릭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병원 지침에 좀 따르시면 되고, 근데 일단 통상적으로 해외 기준은 12살로 나오게 되고요. 12살이 이상이게 되면은 최대 넣을 수 있는 프레셔는 20cm가 되고, 그다음에 12살 미만일 경우에 15cm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기를 넣다 보면 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 것들은 뉴로머스쿨러 디지즈가 있거나 인스팅식 렁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환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 하면은 이런 거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맥시멈 프레셔 같은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타이트레이션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타이트레이션에 대한 알고리즘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obstructive 이벤트가 전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맥시멈 프레셔에 도달하기 전까지 5분 이상씩의 간격을 두고 1cm씩 올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최소 1cm씩 올리는 게 기본이고, 올리는 그 상황은 12살 미만의 경우에는 완벽한 엠니아가 1개가 나오거나 하이포니아가 1개가 나오거나 레아가 3개가 나오거나 1분 이상의 1분 넘게 크거나 아니면 모호하지 않은 확실한 스노울링이 나왔을 때
프레셔를 올릴 수가 있게 되고 12살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엠리아나 3개의 하이포니아, 5개의 레라 혹은 이제 3분 이상의 크거나 아니면 명확한 스몰링이 나왔을 때 프레셔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그 논문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그림 4개에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12살 미만이고 12살 이상인데 사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여기 이제 상한값이 다른 거랑 기준이 다른 것 뿐이라서 그 12살 이상 가지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압력은 4cm로 시작을 하고 4cm H2O에서 한 5분 이상 관찰을 했을 때 obstructive 엠리아가 2개 이상 나오거나 하이퍼미아가 3개 이상 혹은 레라가 5개 이상 그 다음 3분 이상의 큰 포골이가 나왔을 때 1cm를 올려주고요. 다시 또 5분을 관찰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1cm를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스노우볼리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프레셔를 찾아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9cm H2O까지 스노울링이 나오다가 10cm H2O의 스노울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10부터 시작을 해서 10, 11, 12, 13, 14까지 적정선입니다. 이게 그 이상은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5cm H2O를 더 넘게 올리면은 또 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상은 올리지 않고 딱히 얼마까지 올려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이하 내에서 컨트롤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가 없어진 다음에 5cm.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10에서 모든 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뭐 10일까지 걸었다가 내리는 분도 있고 10일까지 걸었다 내려오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테크니션에서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다운 타이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시 하는 건데 뭐 대부분 수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운 타이테이션을 안 한다면은 그냥 뭐 이벤트가 나오면 쭉 올리고 그러다가 없어지면 그 시간에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운 타이테이션을 해도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옵션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만약에 모든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최소 30분 이상을 그냥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벤트가 나오는지 아닌지 관찰을 해주고 만약에 렌즈립이 들어가면 다시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기준에 따라 올려주면 되고 만약에 렌즈립이 안 나와서 뭐 계속 관찰될 경우에는 좀 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애매할 경우에 렌즈립까지 들렸다가 압력을 조절해도 되고요. 렌즈립 나올 것 같으면 슬슬 만약에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하고 압력을 한 단계 내려봐도 됩니다. 올려봐도 되고 내려봐도 되고요. 내릴 경우에는 이제 내리면서 호흡을 컨트롤하면서 내리는데 보통 이제 이 과정에서 오르다 내렸다 하면서 슈파일 렌즈립이 15분 이상이 만족이 되도록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뭐 최단 시간으로 가면은 5, 6, 7, 8, 9, 10이니까 30분이면 올라가잖아요. 보통 첫 번째 랩은 한 90분에서 120분에 나오고 그렇게 올려버리고 나면 10에서 남은 60분을 기다릴 거냐보다는 이제 한 30분이나 40분 지난 다음에 한 단계나 더 올려보고 한 단계 올려보고 내리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램에다가 맞춰가지고 남은 프레셔들 옵티멀로 예상되는 프레셔들의 시간을 채워주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뒤에서 이따가 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cm H2O를 넘게 올리시면 안 되고 수화 같은 경우에는 1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5cm H2O가 넘어갈 경우에는 바이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해외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이팩 장비가 있고 만약에 원장님과 사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높은 프레셔가 올라가서 환자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바이팩으로의 전환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압력을 내리다가도 이제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이벤트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압력을 더 이상 내리지 말고 다시 관찰을 하면서 기준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쭉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고 아까 10에서 괜찮았다면은 11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9 내려왔는데 8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이벤트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좁은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면 전반부랑 후반부를 다 관찰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퍼스트 나잇 부분이랑 세컨드 나잇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면이 깊어질수록 더 이벤트들은 많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에서 모든 게 없었다고 해도 세컨드 하프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막 뒤에서 10일까지도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압력을 한두 단계 정도는 더 걸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넉넉히 시간을 분배를 하면 됩니다. 10까지 걸었다가 이벤트가 없어도 10일로 잠깐 올려보나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다운 트라이테이션을 할 경우의 얘기고요. 만약에 난 다운 트라이테이션 하기 싫다, 그냥 업무로만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쭉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너무 시간이 뭐 6, 7시간 검사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한두 단계라도 한 번씩 확인을 해봅니다. 후반부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램슬릴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환자가 갑자기 깨서 중간부터 못 잘 수도 있고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뭐 또 중간에 깰 수가 있잖아요. 깨서 뭐 갑자기 너무 못 자겠다, 프레셔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 그걸 맞춰서 약간 내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 정도에서 자고 있다가 환자가 깨서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12 너무 높다 라고 환자가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테크니션이 판단이 되면 내려주는데 뭐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환자가 그냥 편해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라 정도는 약간 리미테이션이 남아있는 안목을 주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또 완전히 다 내려버리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obstructive 이벤트가 나올 때, 그 엠리아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더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이제 4cm로 내리면은 뭐 당장 느끼기엔 좋을 수 있지만 드라우지에서 잠이 들 때마다 계속 방해를 받고 더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예를 들어 한 5, 6 정도, 6 정도나 그 정도에서 뭐 괜찮다, 참을만 하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좀 쓰게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더 안 되면 내려볼 수도 있고요. 중간에 못 자서 수면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을 도중에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평소에 드시던 경우나 약을 가져온 경우에는 못 자면은 아니면 불면시에 약을 드세요라는 처방이 내려오면 드리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잘 안 드리고요. 그럼 구드는 약이 없으면 못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죠. 캐스지 할 때 아예 못 자는 사람. 만약에 입원 환자는 이제 병동에 요청을 해서 당직이한테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 외래 환자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병원 쪽은. 아예 안 해요. 네, 그렇게 시간을 늘려보든지 근데 사실 뭐 1년에 한 1000명 검사에도 아예 진단이 불가능한 정도로 못 자는 사람은 사실 뭐 10명 이하로 5명 이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한두 시간이라도 자기 때문에 시간이 늘리면 협조를 최대한 부탁드리면서 하고 아니면 뭐 중간에 너무 힘들면 한 30분 정도 텔레비전을 보고 확대한다거나 그러면 좀 그래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잘 자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아까 올리는 기준은 아까처럼 1cm씩 누르면 돼요. 환자가 이제 15cm가 안 되더라도 사실 너무 힘들다고 하면 바이테이블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보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타이트에서는 뭐 하다가 이 환자가 너무 압력이 높다고 하면 편안해하는 압력으로 내려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한번 그 obstructive 이벤트가 다 없어지고 나면 5cm 이상 올리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벤트는 다 없어지고 호흡은 깨끗한데 세츄레이션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3, 4%씩.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호흡이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럴 때도 압력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이벤트가 없다면 올리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5cm 이상의 경우에는 바이테이블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실 다운 타이테이션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전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추천되는 이유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열릴 때 예를 들어 10 정도의 프레셔가 있어야 기도가 열렸다고 하면 다운 타이테이션을 할 때는 한 9 정도나 8까지 내려가도 열린 상태 유지를 좀 합니다.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좀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프레셔가 좀 옵티멀 프레셔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리커멘디드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운 타이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업 타이테이션보다 보통 2에서 5cm 정도 압력이 낮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의 옵티멀과 이때의 옵티멀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위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다운 타이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사이클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두세 번 해도 괜찮고 한 번만 해도 괜찮고. 그래서 옵티멀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당연하겠지만 모든 이벤트가 없는 게 제일 좋죠. 스물링도 없고 램 슈파인 포지션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RDI가 5 이상이면 일단 옵티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 슬립이 15분 이상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뭐 어라우저가 발생하거나 웨이크가 발생해서 뭐 수면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옵티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미니멈 SPO2는 9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최소한 그리고 립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사실 옵티멀 프레셔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굿이라는 압력도 있고 또 그 밑에 하위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일반적으로 별로 그냥 코멘트를 안 하기 때문에 옵티멀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참고인데요. 보통 슈파인 포지션일 때가 라테랄 포지션보다 호흡장애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기도의 표현도 심해지고 보통 2cm 정도 압력이 높게 나오니까 슈파인 포지션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원래 PX 때는 과도하면 램슬립 때 교정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스펙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대부분 경우 슈파인으로만 잘하고 거의 말을 하죠. 근데 해외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슈파인 램슬립이 나왔는데 슈파인이 아니라 라테랄이다. 그러면은 환자에게 슈파인을 놓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은 역시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히프노그램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써도 되고, 꼭 확인을 해야 되면은 자세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검사했던 환자분이 34살인데 엄청 심하셨어요. 뭐더 심한 분도 있긴 하지만 77 정도에 61까지 떨어졌던 분이고, 뭐 히프노그램만 봐도 거의 램슬립도 엄청나게 많이 분절이 되고 많이 없고 계속 수면도 깨고 세츄레이션도 많이 떨어지고 이벤트도 많이 있죠. 타이트레이션 한 상태의 서머리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그 타이트레이션 하는 과정을 캡처를 하는데요. 이 한 윈도우가 3분입니다. 3분이었을 때 지금 맨 위에 보면은 4cm라고 되어 있죠.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약간씩 드라우지할 때 호흡이 늘어지다가 이제 obstructive 엠니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한 4개월 나와서 한 5분쯤 관찰하다가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5cm에서도 obstructive 엠니아가 나와서 또 올렸고 6에서는 이제 하이포니아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3개로 나오기 때문에 또 올렸고요. 7 정도 갔더니 그 하이포니아도 없었는데 스노울링이 확실하게 보이고 뒤에 리미테이션이 좀 강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5분쯤 관찰하다가 올렸고 8에서까지 여전히 스노울링이 나왔고요. 리미테이션도 있고 9에서도 좀 있었어요. 근데 호흡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이고 10 정도 올렸더니 이제 호흡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약간 마일드한 스노울링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뛰기 시작을 해서 일단 뭐 호흡이 완전히 일치를 하긴 하기 때문에 스노울링을 하긴 했는데 흡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cm를 좀 여유롭게 봤습니다. 좀 오래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램슬립에 들어가니까 방금 전까지 넌램이었고 인슬이었고 램슬립에 들어가니까 뇌라가도 발생을 하고 하이포니아도 발생을 합니다. 또 램슬립에 들어가면 더 머슬이 릴렉테이션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쳐져서 그렇고 그 음압이 더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램슬립 때 10cm에서도 이벤트가 나오니까는 몇 개 보다가 이제 10일까지 올려봤고요. 10일에서도 하이포니아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후에도 깨끗하고 그래서 10일도 쭉 관찰을 하다가 11일을 올려봤는데 램이 끝났어요. 그래서 12에서 괜찮은 걸 확인을 했고 다시 이제 보다 보니까 12에서 램이 나중에 나왔는데 호흡이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는 게 11, 12, 뭐 13 정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낮게는 10도 고려할 수 있는데 아까 10은 그 11에서 램 이벤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한 판독한 히프노그램과 프레셔에 올라가는 거를 붙여놓은 건데 방금까지 보여드린 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4부터 시작해서 5, 6, 7, 8, 9까지 천천히 올라갔고 5분마다 올라갔고 거의 그리고 이제 10에서 스노울링이 약해서 좀 오래까지 갔고요. 11로 올리면서 그러니까 10에서 램을 좀 올리고 좀 오래 가는 거죠. 램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역시 이벤트가 나와서 11로 가고 11에서도 좀 안정적이길래 좀 봤었어요. 하이폼이 한 개 나오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여기서 12까지 올려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좀만 보고 12만 빨리 올려보고 12도 관찰을 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잘 잘 거라고 확진을 거의 해서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2로 올렸고 여기서도 이제 거의 1시간은 좀 안 되고 1시간 정도 거의 같이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30분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랩이 좀 나오면서 여기서 닉이 좀 발생을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닉이 좀 많이 높아지길래 압력을 원래 한 단계씩 내리기 보통 내리는데 2단계를 내려버리고 다시 이제 10부터 렌스 닉을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13까지 여기서는 12에서 또 리미테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13까지 올리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는 깨셔가지고 드라우지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못 주무시길래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한 9cm 정도면 아까 봤을 때 스노울링은 있지만 리미테이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도리가 판단해서 내렸더니 바로 잠이 드셨죠 거의. 10 정도 10일에서는 못 자다가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 다운하고 업 다운하고 그 다음에 업까지 좀 하다 끝났기 때문에 2사이클 이상을 간 거고요. 사실 이 폭이 그러니까 뭐 13, 14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5cm 이상만 안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테크니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AHI가 60인데 프레셔가 7인데 벌써 다 없어지면은 나중을 대비해야 돼요. 혹시라도 후반부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나 11까지 안정적으로 올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환자가 깨지 않는다면. 근데 또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일단 무조건 립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호흡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12로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인가 10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딱 쉽죠. 결론은 하고 나서 네. 고민해서 11로 할지 11로 할지 그 둘 중에 숫자를 딱 골라서 산압력을 적어내시나요? 아니면 범위를 설정을 해서 적어주시나요? 이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10렙을 거의 다 10렙을 쓰시거든요. 10렙 아니면 A렙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이런 경우에 11에서 11 A탭을 거거나 뭐 11, 13을 A탭을 거거나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램때 약간 올라가는 거 받쳐주고 넌램때 내려가는 거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게 제일 좋은데 환자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싼 걸로 들을 것 같아요. 10탭으로 들어가는 타이탄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보면은 뭐 10에서의 RDI 뭐 얼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옵티멀로 그냥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적응을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건 슈파이 포지션에서의 문제고 램슬립 때의 압력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압력을 못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서 라테알로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실 스텝보다 A탭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A탭을 적정히 쓰면은 제일 좋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그 결과지에 네. 그러니까 지금 판독하는 기사들은 압력이 몇인지 다 아는데 네. 그 교수님들은 로우 데이터를 안 보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거의. 이게 이제 또 병원마다 다른데요. 네. 대학병원도 안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판독회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각 교수님 다 모여서 판독회의를 한 번 하면서 다 펼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결과지만 보실 경우에 네. 이분이 어떤 게 적정 압력인지를 그 기사들이 코멘트를 달아줘요. 뭐 예를 들어서 압력이 뭐 스노링이 어디서부터 어디 없어졌고, 뭐 플로리멘테이션 어디서부터 없어졌고, 램슈파인 포지션에 따라 압력 몇일 때 달렸고 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남기는지를 한번 볼줄 알고 싶은데요. 사실 뭐 스노볼링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인덱스 왼쪽에 있고 스노볼링 포인트 나오기 때문에 다 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는 거는 뭐 PLM 같은 것들이 많이 깼다거나 다 인덱스 써주거든요. 아니면은 뭐 리그너가 많이 발생했다거나 센터 이벤트가 많다거나 뭐 중간에 바이탭을 전환하면서 좋았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레포트를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중간에 바이탭 부분과 그 스펙 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 테이블에 램슈파인일 때 시간이 나와요? 네, 좀 테이블에? 나옵니다. 네. 테이블 램슈파인 압력 몇일 때, 램슈파인일 때 시간이 나오고 네. 15분이 넘었는지 뭐 그런 게 나와요. 이게 그 뭐 만들기 나름인데 근데 양식은 그게 기본 품은 안 나오잖아요. 그게. 레노지 거에는 일단은 기본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좀 더 변형해서 쓰고 있긴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으로만 봐도 TIB, TST랑 그리고 수면 효율, 스노울링 타임, 뭐 OSA, MSA, CSA, 하이포니아 뭐 그런 거 다 나옵니다. 램은 안 나오잖아. 램도 나와요. 램 시간이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있긴 해요. 그 결과지를 보면 사실 지금 저희 쓰고 있는 손노 네, 네. 프로그램에서는 결과지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 압력별로 AHI 값이나 이런 건 나오는데 네. 이런 코멘트를 적어주는 게 제일 보기 좋긴 좋아요. 네. 했더니 11에서 뭐 네, 램에서 어땠는데 네. 낮췄고 이런 거를 좀 약간 한 세 줄 네 줄 정도로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막 낮추는 이유까지는 적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어주는 게 많이 적어주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램로직 자체에서의 폴솜노그래피 레포트에는 안 나오는데요. 탈테현 레포트나 이제 그거 말고 매크로로 해서 또 워드로 출력하는 레포트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아. 네, 거기 탈테현 레포트도 나와요. 그래서 매크로로 뭔가 만들 수 있다면 워드 같이 연동해서 그 포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넣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끌어넣으면은 쓸 수 있고요. 근데 저희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스플릿나이 스터디라는 건데 스플릿나이 스터디는 뭐 별건 아니다. 그냥 PSG랑 시탭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진단 부분과 치료 부분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명백한 OSA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만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역시 그 검사실에서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ASM에서 이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CB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내 교수님이 그 이거를 가이드라인 또 오류는 한글 논문인데 거기에도 CB는 언급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보통 A, B 정도만 많이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A, B는 이제 뭐냐면은 2시간 정도 이제 검사를 하면서 봤을 때 AHI가 40이 넘는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2시간 이상의 안정이 PSG가 있으면은
그 타이트레이션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AHI가 20에서 44이더라도 웹리아가 너무 밀거나 세충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기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웹리아가 60초에서 뭐 120초까지 기기 나타나고 세츄레이션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완전히 20%로 보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환자가 양압기를 알고 왔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코 본다고 해서 안 되게 나온다고 중간에 끼워 설득을 시켜가지고 양압기 실력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왜 하냐고 할 수도 있고 남이 불판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오도가 있는 경우 주로. 이게 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PSG로 그거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아무도 안 할. 하나라도 청구가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5시간 이상 그 CPAP 말고 그냥 그게 처음에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겠네.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 그런 거요. 5시간 이상 그 기준이 있는데 원래 지금 PSG 그게 세부 기준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5시간 이상 수면이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그거를 나중에 대량 삭감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수준이 있어야 나중에 돼요. 자기네 자체 또 왜냐면 스트레스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신경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시간 이상 하라고 얘기는 있어요. 그러면 CPAP도 나중에 그 결과지 5시간 안 되는 걸로 레코딩이 하면은 그래서 CPAP도 저희는 해줄 수 있겠네요. 레코딩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을 적어놔요. 아, 거기다가 적어서 5시간 이상 이 사람이 네, 네. 검사를 받았다는 거를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아예 적어놔요. 나중에 문제를 안 삼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그렇죠. 뭐 어떤 데서 너무 짧게 하고 환자를 보내고 이게 뭐 네. 내부 고발이든 뭐든지 간에 되면 네. 이 나중에 다삭감 시켜버릴 수 심지어 있으니까 나- 건수가 너무 굉장히 크니까 낮에 짧게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죠. 낮에 그 스트레스 먹여서 4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희도 웬만하면 뭐 7시간 정도는 검사를 하긴 하는데 환자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중간에 도중에 거부하고 가겠다고 한다거나 올라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한 3-4시간 검사하고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가끔 있는 거 하나 엄청 가끔 있죠. 예. 6개월에 한 번씩 가해가지고 예, 그 정도도 있긴 하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스프린라이트는 대부분 재검할 때 많이 하세요. 그 한 번 검사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검사할 때나 그럴 때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하게 되더라도 2시간 이상의 PSG 분이 꼭 필요하고 CPAP은 3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업데이트된 건데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쓰여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이제 스프릿은 뭐 똑같으니까 나눈 것뿐이고 바이레벨 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근데 바이레벨 탭은 이제 너무 높은 압력이 15cm 이상 올라가서 힘들다, 24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나 아니면 센트럴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사용을 하면 좋은 경우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죠. 하이퍼텐션 신드롬이나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아이팹을 OSA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팹과 이팹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이팹의 목적은 일단은 그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최소한 압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팹이죠. 숨을 흡기 시에 최소한의 압력,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압력이 들어가면 숨을 다 들이마실 수 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내뱉을 때는 10 정도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6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5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호기 시의 압력이 다른데 그래서 흡기 시의 압력도 최소로 낮추고 호기 시의 압력도 해서 이제 그 범위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팹과 아이팹의 정확한 값을. 그래서 그 두 가지 압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의 목적은 거기서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숨을 들이내쉴 때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도 그 막아줄 수 있는 막히지 않게 그런 압력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바이팹은 3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도 사실 스폰타니우스밖에 안 써봤어요. 그래서 스폰타니우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환자들한테 압력 노트 쓸 수 있는 노트인데 그냥 자가호흡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압력만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돼서 일반적인 OSA 환자에게 사용되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드고 타임드 모드는 이제 자발적인 호흡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세팅을 해놔서 트리거 신호를 기계에서 줍니다. 그래서 뭐 1분에 몇 번 호흡을 하게끔 신호를 주면 그거에 맞춰서 환자가 호흡을 하는 거고 스폰타니우스 타임드라는 모드가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쓰인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다고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그 단순히 OSA 환자는 그냥 스폰타니우스만 써도 되는데 만약에 센트럴 애니아가 배행되거나 체스톡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숨을 쉬다가도 갑자기 안 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센트럴 부분에서 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임드 모드를 낮춰놓으면 숨을 안 쉴 경우에는 뒤에가 신호를 주고 숨을 잘 쉴 경우에는 환자의 신호를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드 모드를 잘못 쓰면 환자가 못 잘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쉬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의 환자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볼 일이 거의 없죠. 사실 뭐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셔야 되는데 검사실에 오지 못하시니까. 네, 보통은 이제 센트럴은 나오더라도 그 정도까지 모드를 써보면 좋은데 네. 아마 많이들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대학병원 저도 그렇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바게타이테이션도 마찬가지로 5분 이상의 관찰을 해서 obstructive 이벤트가 없어지거나 맥시멈 프로스크할 때까지 1cm 이상씩 압력을 올리게 되어 있고요. 바이켓 스타팅 압력은 이제 아이탭을 8로 하고 이탭을 4로 맞춥니다. 그래서 맥시멈 아이탭은 12살 이상이면 40cm고 12살 이하는 20cm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탭과 이탭의 사이는 디퍼런셜은 미니멈이 4고 맥시멈이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살 이상이게 되면은 최대 넣을 수 있는 게 아이탭 30, 2탭 20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걔까지 넣을 수가 있고 네. 아 그리고 아까 앞에서 10템에서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탭이랑 마찬가지긴 하니까 만약에 이제 시작할 때 압력을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4로 안 하고 뭐 5나 6 정도로. 그거는 이제 환자의 BMI가 너무 높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서 BMI랑 그 OSA가 상관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좀 높게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타이트레이션 할 경우에 이미 압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 바이텟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고사항은 어디까지나 적혀있는 대로 8-4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바이텟도 올리는 기준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12살 이하는 obstructive 엠니아 1개, 하이톱니아 1개, 내라 3개, 1분간의 코골이 12살 이상은 2개, 3개, 5개, 3분간의 코골이 이게 다른 점이 엠니아일 경우에는 아이탭과 이탭을 동시에 올려주고요. 엠니아가 아닌 다른 이벤트는 아이탭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슬라이드를 보실 텐데 이렇게 해서 그 호흡의 양상을 보고 이탭을 올릴지 말지를 좀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12살 미만과 12살 이상의 차일 뿐이고 생긴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 기준만 좀 다르고요. 뒤에 거를 말씀드릴 건데 8사로 시작을 해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조건에 만족이 되면은 5분 정도 관찰하다가 5분 이상 관찰하다가 올려주고 또 그런 식으로 올려주다가 아까처럼 이제 호흡이 안정이 되면 30분 정도 이상 봐주고 또 올리던지 내리던지 5 이상은 더 이상 안 올리지 않고요. 근데 이 올리는 과정에서 obstructive 엠니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이탭이랑 이탭을 같이 올려주다가 이제 올리다 보면은 엠니아가 없어지고 하이폼니아가 나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이탭만 1씩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은 무조건 아이탭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탭은 처음에 이미 결정이 거의 나요. 그래서 하이폼니아가 나올 때까지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이탭으로만 조절을 해주는데 만약에 후반 부분에 다시 이제 여기서 6 정도의 하이폼니아가 나왔는데 후반에 다시 6에서 엠니아가 나왔다. 그러면 이탭을 또 올려주긴 해야죠. 그래서 호흡은 계속 봐줘야 되지만 일단 이탭은 엠니아가 없어질 때까지만 올린다. 그리고 끝날 때도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벤트가 나오면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만 조절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옵티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이상의 슈타임 엔진이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면 되고 환자가 중간에 깼을 때도 똑같이 응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이게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만약에 CPAP을 타이테이션을 하다가 바이탭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이탭을 시작하면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시작부터 바이탭을 잘 안 하거든요. 물론 확실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그 장비도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CPAP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CSI 환자들도 거의 뭐 반 이상은 CPAP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뭐 70%까지도 우리가 CPAP을 먼저 적용을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거나 아니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바이탭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탭과 아이탭을 그러니까 이탭을 4cm로 2탭을 4cm로 해서 세팅을 처음부터 8사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10탭을 도중에 그만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탭에서의 OSA가 멈췄던 압력을 봐서 그쪽을 맞춰서 2탭을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5cm에서 OSA가 없었다고 하면은 뭐 2탭은 이제 뭐 5cm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압력이 꼭 높아서 하지 않고 내뱉는 걸 불편해서 그냥 바이텟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주 높은 압력이 아닌데도 네. 10이나 이 정도에서 내가 불편해서 바이텟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바이텟 자체가 많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많이 걸고 싶은데 일단은 10팩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거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바이팩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다시 팩 중간에 전환하고 마지막에 한두 시간 거다 보니까 예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 옵티머를 정해서 찾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그게 결과가 좋았으면 바이팩으로 처방을 하고 결과가 안 좋았으면 10팩으로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10팩을 하다가 뭐 O2도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바이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가 있고 많이 풀려 있으니까 바이팩은 O2. 아니, 아니, 산소. 아니요. 아, 바이팩 자체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토 2팩입니다. 그러니까 2팩이 거의 10팩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그 에비니아랑 하이퍼프에서 2팩을 올리고 PS는 그냥 4로 고정돼 있고요. 그렇죠. PS는 4로 고정돼 있고 4에서 아니요 그것도 4에서부터 8까지 설정할 수 있고 10까지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P 디퍼런스 그래서 압력 차이를 줘서 그러면 체인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 그 디퍼런스가 또 낮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냥 걸어서 오토바이 그러니까 2펜만 조금 잘 설정해 놓으면 10팩을 쓰다가 바이팩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만약에 타이틀을 안 하겠다고 하면 환자가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검사를 벌써 3번이나 받은 거니까 3번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10팩을 12로 쓰고 있었다 뭐 아니면 14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 14로 주급값을 설정해 놓고 프레셔를 그냥 PS만 오토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시는 건 해결되겠네요. 네. 그래서 타이틀을 꼭 하지 않았다고. 10팩을 하시다가 바이팩으로 넘어가신 경우에는 10팩 압력 기준으로 2펜만 뭐 한 그 정도 수준 정해 놓으시고 압력 차이만 오토로 걸어 놓으면 기계가 되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회사별로 지금 다른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 환자인데 타이트레이션은 저희 쪽 기계로 타이트레이션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압력은. 그럼 자기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갖고 와서 저희 기계에다 물어서 마스크를 바꾸면 불편하니까. 네. 그러면 환자를 딴 데로 보냈는데 레스먼트 쓰니까 그래서 그러면 레스먼트 쓰는 데 가서 타이트레이션 하라고 다시 연락드립니다. 압력 단위가 전부 다 이제 센티미터 H2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필라가 돼 있다 보니까 동일하고요. 그게 이제 1cm H2가 제가 옛날에 네이버로 변환해봤을 때 대기압의 1000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4cm H2가 한 25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들이 딱 썼을 때 너무 세요 막 뭐라고 하시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센 것 같지만 이게 조금 공간표에 나올 때 바람이 강해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대기압이 250분의 1가 완전 너무 약하다.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요 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되게 약하다는 거를. 좋은 멘트네요. 네. 그 1cm가 저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그란 네, 물 1cm짜리에다가 요거 담은 게 1cm 그 압력이잖아요. 네, 밀리는 정도. 네. 4cm면은 250분의 1입니다. 이게 약해요. 좋네요. 뭐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압력을 비웠다. 네네. 2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걸 찾기가 좀 넣기가 애매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또 에이스의 단위를 좀 이용했고요. 이제 바이팩 타이트레이션인데 처음에 이제 화면이 2분입니다. 봤더니 이제 84에서 시작을 했는데 obstructive sleep apnea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압력을 올렸어요. 95로 올리고 95에도 역시 sleep apnea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16으로 올렸더니 하이포니아가 나오죠. apnea까지는 아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템만 올려가지고 12에 1,6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6 올렸는데도 또 하이퍼니아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12에 6으로 올려주고 그래도 호흡이 괜찮아지면은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또 램슬립이 들어가면 또 항상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올려서 13에 6이 되죠. 그래서 램슬립까지 안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해주면 되고 올릴 때 약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 바이팩 타이트레이션이 이렇게 제형적으로만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막 센트럴 애니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스위칭을 해도 리익이 너무나 높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15cm가 넘어가도 리익이 발생 안 하고 이벤트가 잡히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15cm가 넘어갔는데 립이 의도하지 않게 한 40이나 50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입이 다 마르고 침도 다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발피부로 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대만큼 깨끗하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가서 마스크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테이핑을 하거나. 그렇게 하긴 하죠. 하긴 하고 테이핑이랑 그런 건 다 하긴 하는데 풀페이스도 하네요. 풀페이스는 저희는 적용을 딱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에서는 풀페이스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한 5번 정도 해봤거든요. 풀페이스 마스크를 바꾸는 거를. 근데 2번 정도는 괜찮았는데 3번 정도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밀어주면서 혀랑 그런 목적 같은 구조를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풀페이스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뒤에 뭐 립이 심하면 풀페이스 마스크로 바꿔보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좋은 기대가만큼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시간이 아 네. 지금 누가 숙제를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하다가 립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립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의도한 립과 의도하지 않은 립이 있어요. 의도한 립은 인텐셔널 립은 이제 마스크 앞부분에서 공기가 잘 나올 거예요. 이게 환기구라서 몸에 있는 CO2를 배출하는 통로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프레셔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립이 되게 되고 바람 소리 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인텐셔널 립이 문제가 되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마우스 입이 벌어졌거나 마스크가 떴거나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마스크가 뜨면은 그냥 교정해주면 돼요. 조여주면 되는데 입이 벌어질 경우에 이제 여기 친스트랩을 쓰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크를 바꿔주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다시 뭐 테이프를 먼저 붙여보고 친스트랩이 안 되는 친스트랩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릭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릭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환자의 검사에 문제가 되고 암벽의 검사에 문제가 되면 언제라도 들어가서 계속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릭이 뭐 1, 2 정도 막 3, 4 발생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많이 안 하고요. 약간 정도는 검사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압력이 한 7 정도가 옵티멀로 보이는데 내가 타이트션 하다가 10까지 올려봤는데 10에서 릭이 나와요. 그럼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굳이 막 10에서 릭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려서 괜찮아지면 8 정도에서 그러면은 뭐 너무 높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압기 임대한 다음에 그 자료를 봐도 릭 많이 나오면서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프레셔를. 그리고 이제 서플리멘탈 옥시제는 사실 이거 저 한 번밖에 경험이 없어요. 한 번 중환자가 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설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로컬은 아예 거의 없고 대학병원들도 있어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힘들고 사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깨어 있는 그냥 공기 중에 있을 때 세추에이션이 88% 이하가 나온다거나 계속 슈파이저 누웠을 때 아니면 이제 타이테이션을 하는 중간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세추에이션이 88% 이하가 나온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물론 센서부터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센서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O2를 넣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원래 O2를 넣는 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이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뭐 전화를 해서 깨워가지고 원장님 지금 세추에이션 또 하는데 O2를 넣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넣으셔야 될 거예요.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O2를 넣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분당 1리터로 넣고요. 이제 이 타겟은 세추에이션이 88에서 94까지 되도록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걸 타겟으로 해서 O2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화는 O2는 분당 1리터가 되고 이제 이거를 올리는 게 15분 이상의 인터벌을 가지고 만약에 15분 동안 있었는데 계속 세추에이션이 88% 미만이다? 그러면 또 1리터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사실 맥시멈은 딱히 안 써있는데 제가 봤던 교육자로서는 2리터 이상을 넣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리터 정도 많이 넣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넣는 방식은 T-커넥터를 이용해서 외부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여기 수면을 오래 하신 분도 있지만 얼마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박사님 원장님이 주신 논문도 막 영어를 읽기 싫고 그럴 경우에 그 대한수면 연구학회 양광희 교수님이라고 클리버랜드 클리닉에서 그 리서치 펠로우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09년에 공학계로 한글 논문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엑스트랙트만 영어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면은 강의자료에 넣었는데 거의 제가 한 내용 거의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작업하시면 유튜브에 보면 완전 담겨 있다. 그리고 거의 그 내용이 다 있고 여기 제가 봤을 때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의 선택까지 2cm 올린다고 되는데 1cm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논문이라서 부정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표현이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스프링 라이스 터도 적혀 있는데 1, 2밖에 안 적혀 있어요. 다른 건도 안 적혀있는데 감사를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저처럼 아마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생각해서 보신 것 같고 나머지는 이걸 보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실제로 검사 같은 거 하시거나 할 때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 편하게 좀 질문할 거. 오토로 뽑아놓고 잘 때렸나요? 저희는 절대 제가 그런 일 없는데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타이트레이션 할 때 그 주기적으로 다리 많이 떠는 사람들 약은 지금 병원에 갖고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중간에 처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얼어서 생겨도 냅둬요 그냥 그러면? 근데 사실 교수님들 마인드가 그러니까는 원장님들마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만약에 PLM이 있어도 그게 타이트레이션에 방해를 안 준다거나 인덱스가 뭐 80, 90, 100이 넘어가도 그래도 괜찮으면 그냥 대부분 약을 없이 장사를 했어요. 사실 막상 검사했는데 그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약을 드리고 싶은데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POC에 장비약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PSG하고 타이트레이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돼요? 바로 다음날 하나요?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한도 K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야지만 설명이 돼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병원 특성상 교수님 정도가 매일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팔로우업이 한 2주 정도. 약 처방하고 네. 그리고 PSG하고 2주 뒤에 진료를 거의 보고 네. 처방이 또 나오면은 약 처방 나오면 또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예약이나 또 검사를 하고. 약 쓰고 일주일 동안 쓰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타이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중에 쓰진 않습니다. 쓰지는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연습 안 하고 오는 거네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에도 오토를 쓰거나 해서 연습을 하고 오는 게 좋은데 옛날에 제가 있던 목걸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병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글쎄요. 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오토를 사실- 줘야 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업체 중에서 병원에 와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오토를 무상으로 인대해주겠다 그런 업체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교수님이 그런 거는 잘 신경을 아예 끊어버리시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토로 똑같은 기계를 소속도 안 하고 임대를 계속 나가는 것도 그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토로 줬는데 나중에 10배불 처방하는 것도 좀 싫어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해도 잘 검사가 되는데 사실 뭐 불면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센트럴 애니아가 예민해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적응을 하고 게 좋긴 하거든요. 바로 타이트레이션 하는 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고생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이 기니까 만약에 전반부에 한 3시간, 4시간 고생하더라도 후반부에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열심히 하죠. 끊는 거를 그렇고 혹시 그런 기준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뭐 압력 검사 타이트레이션 한 다음에는 CPAP을 처방해야 된다. 말도 안 돼요. 오토를 하면 안 된다. 뭐 그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통 그래서 지금 현재 몇몇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CPAP 처방하신다고. 통일 의료기에서 와서 그 얘기했다가 그걸 제가 근거자를 갖고 오라고 네네.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거자료가 없어요. 만들면서 본 게 2005년인가 8년까지는 그 미국에 있는 그저 학회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들이 거의 이거 뭐 인증받은 사람들은 다 10회만 처방을 내고 인증을 안 받은 사람에서 소수에서만 오토표를 냈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오토페이 발전을 했고 성능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다 사용한다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얘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타이테이션을 하고 쉽게 쓰는 거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 어제 서울대에 있는 윤청호 신경과 윤천 교수님이 그 압력 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CPAP 처방을 해야지 왜 오토 CPAP 처방을 하냐고 되게 비난을 하던데 그게 사실은 그게 근거도 없는 얘기고.
환자 부담금 문제가 뭐 몇천에도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실 오토를 처방하더라도 아까처럼 압력 범위를 그치. 좀 잘 잡아주면 되는데 네. 4에서 12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아. 했으면은 좀 절대 안 되고 한 7 정도면은 7, 8, 7, 9, 뭐 6.5, 7.5, 8.5 정도 구도 있게 해주면 되는데. 좀 타이트레이션한 값을 네. 빨리 적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환자들이 압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깼을 때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자기가 높은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목표값이 10이라고 해도 10으로 바로 올리면 환자는 불편한 거죠. 맞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가장 정확한 건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결국에 그래서 저는 타이트레이션하고 설명을 할 때 바로 10은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목표값을 설정을 한 거고 바로 그걸 주는 건 아니고 천천히 가다가 목표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주관적인 압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압력이 높아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더 올려드릴게요 이러면 진짜 던지고 가고 그거는 조금 목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질문. 근데 사실 그 웨이만 로벤스타인 기계는 이게 소프트 스타트 기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토인데도 불구하고 랩탑이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봤을 때. 안에 그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안 걸면 되잖아요. 잠을 빨리 드는 사람은 네. 초반에 스토리이 되게 심해요. 소프트 스타트 올려놓고는 안 걸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거죠. 아, 네, 줄여서 이제 잠 빨리 드는 사람은 10분, 5분으로 줄이고,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초반에 답답하다는 사람 중에서 끈 사람이 있거든요. 네. 꺼버리고 그냥 바로 10으로 시작하면 또 그런 사람은 좀 세서 못 잔다 그래요. 근데 또 좋긴 좋아서 끄지는 않고 좀 빨리 자는 사람들은 데이터 보고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팸이 한 3 CMH2O 정도는 차이를 줄 수 있지 않나요? 아, 그 제가 A팸에 있는 기운. 아니 잘못했네요. 소프트 스타트. 예. 소프트 스타트가 있고 소프트 팸은 탭은 네, 예실 때 플렉스처럼 하는데 그 로빈스타인 거는 한 3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네, 네.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3까지 떨어지는. 또 여기다 그게 궁금한데. 근데 그게 어제 1, 2, 3이 숫자 압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그 강도를 상대적인 양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내가 15라고 그러면 3으로 해놨으면 차이는 뭐 6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이팸하고 거의 비슷한 거 근데 같아요. 이제 숨을 날숨 때 약간 네. 좀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개념이고 압력 자체가 이렇게 막 숨 내쉴 때 따라서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그 필립스기의 C플렉스고 그 레즈메드가 DPR이고 우리가 소프트 탭이거든요. 그 스타일이. 사실 그것만 좀 달라요. EPR은 사실 거의 1씩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에서 1을 걸면은 9까지 내려가고 그다음 2면 8이고. 근데 C플렉스는 이게 1, 2 아니고 기준이 이제 걔네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 그렇죠. 8.8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0점 몇씩. 그리고 이제 소프트 탭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바이피버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프를 네. 그래프 기준선이 아예 이렇게 되는 네, 게 네.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걸 이런 식으로 뒤에를 깎아주어서 네. 천천히 깎아주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네. 탁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네, 바이피버가 약간 다른. 압력 검사할 때 그걸 줘요. 그러니까 그 EPR 같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해서 뭐 소프트탭 2다 뭐 이렇게 해서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저 옛날에 있던 네. 병원은 그렇게 루틴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습관을 갖고 병원에 왔는데 지금 병원은 그렇게 안 해요. 하지 그렇게 하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제 생각은 옵티머를 정해주면 그 정도에서 EPR 하나 정도는 줘보는 게 낫다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검사실에 가이드라인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산소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네. 안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내쉴 때 네. 내쉴 때 압력이 빵빵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결국에 산소를 몸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 안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안 줄이는 게 좋아요. 내쉴 때 편한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한 단계로요. 사실은 이 사람은 산소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팹보다 양압기가 더 음.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게 압력을 계속 내쉴 때도 걸어놓으면 내쉬면서 들어오니까 압력이 걸리잖아요. 폐는 빵빵해지면서 여기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센션보다 산소가 떨어지고 중요한 거죠. CO2 쌓여봤자 좀 숨쉬니까.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어요. 뭐그 센트럴이나 많이 나오면 데드 스페이스 늘려가지고 네. 쇼트 돌린다. 근데 많이 몇 번 해봤는데 참 답답해요. 되게 답답해합니다. 안 하겠다고 막 그래요. 약을 바꿔야죠. 이거 같은 안 되죠.
가셔야 되죠. 네, 오늘 또 이제 근무가 있으셔가지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